네,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4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달 시장 어떨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전망을 먼저 보고 오시겠는데요. 한지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3월 증시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나 했는데 그래도 반도체 실적 개선이라는 모멘텀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상단 2,700선을 뚫어내는 등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800선 고지 재탈환을 앞두고 2,750선 안팎에서 방향성을 탐색 중인데요. 오는 5일 내에 예정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1분기 어닝 서즌이 개막하는 만큼 관련 기대감이 4월 말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리서치 센터장이 본 4월 증시는 어땠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사가 전망한 4월 코스피 밴드부터 살펴보시죠. 최하는 2,570부터 최고 2,850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최하도 최고도 다 현대차증권이 제시한 지수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단이 최소 2,800포인트는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하단도 대체적으로 2,600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점별로 분석해보자면 일각에서는 전강 후약의 패턴이 예상된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4월 전반부에는 통화정책의 안도감이라든지 반도체 주도의 수출, 기업이익 개선 기대로 2,800선 돌파 내지 안착을 시도하겠지만 4월 초 이후에는 미국의 CPI 지수라든지 FOMC 의사로 또 중국 실물 지표 발표를 계기로 불안 심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00선을 목전에 둔 밸류에이션 분기점에서 상승 흐름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조금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전망 보고 왔는데요. 대략적으로 2,800은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그 4월 지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4월만 봤을 때는 뭐 저도 2,800은 한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 네. 2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그 이베스트에서도 올해 좀 일단은 목표치를 2,870 정도로 잡아는 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2분기가 좀 약간 고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멘텀들이 지금 이제 뭐 지금 중국 경기도 좀 지표 보니까 좀 살아나고 네. 미국 경기도 지금 여전히 좋은 편이고 금리 인하도 6월 정도에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국이. 네.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대부분 상반기에 또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한국 수출도 뭐 괜찮더라고요, 평가가.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상반기에 이제 발현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상반기보다 모멘텀이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공매도 금지가 사실 그게 해제가 될지 그러니까 어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6월 말까지잖아요. 근데 네. 그게 또 풀린다면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중에 한번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하면서 시장이 좀 이제 어쨌든 2분기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은 저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2,800도 좀 넘어갈 것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이제 2,800까지 좀 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수로 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이거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종목들을 봤을 때는 못 오른 기업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외주 중심으로 또 투자한다면 저는 뭐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중에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 내놔주셨고요. 미국 시장 지난주에 뭐 하루 일찍 끝났는데 PC 물가 발표가 이제 됐습니다. PC 물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 이제 1월, 2월에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좀 생각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네. 근데 연준 의장이 한번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 계절성이니까 괜찮다 했는데 윌러 연준 의사는 또 반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감은 있는데 일단 이번에 근원 PC,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미국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네. 요게 이제 예상에 딱 부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또 오른 것도 있지만 전월 대비로는 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그리고 지난달에 2.9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2.8% 나왔으니까 분명히 지금 기조적으로 이제 물가가 낮아지는 거는 이번 근원 PC 물가를 봐도 확실히 이제 증명된 데이터인데 이게 속도가 뭐 이렇게 가파른 게 아니라 이제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까 연준 내에서도 좀 이견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물가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좀 이번 PC 물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근원 물가 말고 그 에너지나 좀 변동성이 큰 게 반영된 일반적인 그 PC 물가는 네. 좀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 가격은 예측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 오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으로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2월에 근원 PC 물가만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일단은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원 PC가 예상치에는 부합했고 둔화세는 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그 금리 인하 전망은 이제 6월에서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월 의장도 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이제 파월은 그 고용을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1, 2월 그 물가 높은 거를 좀 애써 좀 그냥 좀 무시하는 듯한 네. 발언을 했고,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윌러 연준 의사가 사실 그 연준 내에서 분위기 조성하는 좀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참 이제 금리 올릴 때는 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네. 엄청 이제 매파인데 계속 막 금리 올려야 된다. 음.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지금 그분이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윌러 의사가 좀 이제 그 약간 이제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이분이 좀 갑자기 좀 센 발언을 해버렸죠.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네, 지금 물가가 좀 높은 것 같고 데이터도 확인해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또 아니면 이거 잘못하면 안 하나? 이제 이런 우려감이 커졌는데 그러나 이제 파웰도 좀 금리 인하 서둘지 말자고는 했지만 분명히 그 PC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발언을 했을 땐 뭐라고 했냐면 만족스러운 수치가 나왔다. 예, 내가 원하는 이제 물가 좀 만족스러운 수치가 나왔다라고 또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정도의 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게만 튀지만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3번 인하는 아마 파웰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좀 말이 약간 한쪽은 이제 매파 쪽이고 한쪽은 비둘기파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좀 판단하기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 요게 만약에 이제 예상보다 좀 너무 또 잘 나오면 금리 인하가 아마 하반기로 후퇴될 수도 있어요. 네. 연준 의장이 이제 고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약간이라도 좀 고용 지표가 좀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예상대로 3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공은 4월 5일 날 고용 지표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너무 높게 튀지만 않으면 3번 이하는 유효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가가 좀 상승세 보이면서 물가 불안 우려 커졌는데 최근에 이제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 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지난주만 해도 미국 그 4분기 GDP가 좀 상향됐는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없을까요? 일단 미국에는 이번 이제 사태가 큰 영향은 좀 없을 거는 같아요. 일단 이제 유가 오르는 것도 미국한테 나쁜 게 아니고요. 미국은 왜냐하면 원유를 또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한국한테는 좀 부담인데 미국은 원자재 수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뭐 마이너스 요인이 될 리는 없고 또 거기다가 지금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미 해상 물동량의 3% 정도 차지하고 또 주로 여기가 이제 자동차 운반선이 지나다니는데 저기 육로로 다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그 옆에 또 이제 뭐 버지니아 항구 쪽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 근데 그 작년인가요? 올해였나? 그 일본이 갑자기 한번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한번 네. 충격 받았을 때는 일본 경제에는 좀 영향을 좀 줘서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볼티모어 항구 관련해서 그렇게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미국의 GDP가 또 갑자기 지금 최근에 올라왔는데 꺾이거나 경기가 갑자기 좀 악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의 그 금리 인하에 주목을 하는 지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제 시장은 좀 기대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앞서서 이제 3번의 금리 인하 유지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이제 증시에서는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증시는 이제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뭐 5번, 6번까지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3번 정도로 낮춰졌는데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가가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네. 기대가 높았는데 그게 반대로 갔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S&P 500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증시를 이제 바라보는 그러니까 금리를 바라보는 거는 3번이냐 4번이냐 여기에 너무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고 네. 결국엔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 이 이유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금리를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3번인데
이 경기 안 좋아져서 6번 인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증시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어요. 경기 충격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경기는 되게 괜찮다는 걸 다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냥 금리 인하 3번 하겠다. 아니다. 좀 한 번 더 보자. 뭐 2번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금리는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인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엔비디아라든가 또 아니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이익에 더 지금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3번 한다, 2번 한다 이거에 여러분도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봐야 될 거는 왜 인하를 해야 되는지 이 이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낮아져 가지고 우리가 금리 인하하는 걸 보통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경기가 나빠질 걸 대비해서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고 나서 하는 거랑 선행적으로 보험성으로 하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역사상 보험성 금리 인하 했을 때 주식시장이 그게 내려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결국 보험성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막 3번이냐 4번이 2번이냐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다만 이제 윌러 연준의사 얘기대로 금리 인하 올해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좀 악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여기에 뭐 연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횟수에 주목하기보다는 왜 인하를 하느냐, 그 이유에 주목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S&P 500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고점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다른 나라들이 좀 부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보통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네.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서인데 결국 미국 기업들의 이익도 좋고 또 이익에 또 기반하는 견고한 경기가 있고 AI라든가 비만 치료제가 지금 가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산업인데 이쪽을 다 이끌고 있는 게 바로 미국 기업들이고요. 또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높았다가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골디락스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좋게 작용하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 벌써 5개월째 상승을 좀 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개월 정도는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도 좀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또 정상인 것 같고,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5개월 연속 상승을 한 가격 부담도 있지만 오늘 이제 주말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네.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요새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이 조금씩 반격할 좀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유럽의 지표도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한 2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 미국 중심에서 약간 신흥국 중심으로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전되는, 그래서 예전에 BOA에서도 그 펀드 매니저도 설문조사를 한 걸 좀 봤는데 신흥국 비중 좀 늘리고 있다 이런 네.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미국 증시가 조금 저는 좀 쉬어가는 흐름은 나오되, 다만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달러의 약세를 조금 이끌면서 다른 나라들, 못 갔던 나라들이 이제 같이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한국한테는 너무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1, 2개월 정도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신흥국 증시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고용 지표 발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 증시 관련해서 이외에도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는 내일 그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영향을 워낙 많이 주고 지금 사실 전기차 기대감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만약에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에서 지금 거의 탈락해 버렸죠. 주가가 너무 부진한데 결국 이 둘만 좀 살아나면 또 미국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좀 잘 나올지 한번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보고서 이번 주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은 남아 있지만 애플도 뭔가 좀 결자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게 AI 진짜 이번에 발표하는 거냐. 왜냐 AI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애플도 지금 중국에 기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6월 10일 날 뭐 AI 관련된 뭐 앱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아이폰에 AI 기능을 넣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이 나온다면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이벤트들을 일단 2분기엔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에 주목할 만한 이슈. 내일 그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대수 발표가 있고요. 5일엔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6월 10일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관련해서는 물가와 금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우리 시장 4월에는 총선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는데 그 리서치 센터장들은 4월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다시 한번 한지원 캐스터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4월 시장을 움직일 호재와 악재, 그중에서도 호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6명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단 센터장들이 뽑은 가장 많은 호재성 요인으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6명의 센터장 중 4명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빠르게 상향 조정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호재 요인으로 꼽았죠. 3월에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때처럼 호실적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해보자는 이야기고요. 대신증권 김영일 리서치 센터장이 이야기한 한국 수출액 모멘텀 측면에서도 3월의 일평균 수출 금액 기준 2자릿수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나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은 반도체 섹터 전반의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중국 경기도 4월 증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중국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죠. 이 PMI 지수가 6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기준치 50을 하회하던 PMI 지수가 반등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2월에 발표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죠.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정책 재료가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점을 시장의 호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다른 섹터, 2차 전지나 바이오 쪽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미국에서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모든 모델 Y 트림 가격을 $1,000, 하나로 약 130만 원가량 올린다는 점을 꼽으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의 반등 명분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미국 암연구학회로 인해 헬스케어 리레이팅 기회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악재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악재로는 앞서 호재성 요인으로 꼽혔던 반도체를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섹터가 대체로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총선 이후의 불안정성이라든지 부동산 PF 우려 등이 대부분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먼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총선 이후에 불안한 전국에 대한 우려감을 악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대신증권 김영일 리서치센터장은 투자 심리가 과열된 상태, 즉 4개월째 극도의 탐욕 구간에서 등락 중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과 그와 더불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점증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실물 지표 부진,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점 등이 시장의 악재로 꼽혔고요. 또 최근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은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죠.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이게 코인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주식에서 코인으로의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 시장도 악재로 작용할 만한 부분들이 있죠. 4월 10일에 미국의 3월 CPI가 발표됐는데 더딘 물가 둔화로 인해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가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변적인 인플레이션 경로에 따른 금리 변동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되는 주요국 지수까지 두 가지를 악재 요인으로 꼽았고요. 박기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체로 실적 전망이 좋지 않고 후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4월 10일에 있을 총선 이후에 부동산 PF 우려가 큰 점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가운데 계속되는 강달러, 그리고 이에 따른 신흥국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약화되었다는 게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증시의 호재와 악재를 살펴봤으니 눈여겨볼 만한 유망 섹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명의 리서치 센터장이 직접 답한 3월의 유망 섹터 확인해 보시면요. 역시나 6명 가운데 5명의 센터장이 반도체 섹터를 꼽았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다른 5분과는 좀 다른 섹터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은행과 상사 그리고 에너지까지 3가지 섹터를 꼽아주셨네요.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PBR 섹터 내에서는 은행이나 지주사 등이 꼽혔고요. 그 외로는 일정을 앞두고 있거나 이슈가 있는 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AACR, 미국 아마케라는 모멘텀을 안고 있는 제약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 혹은 테슬라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6명의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유망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보고 오셨는데요. 유망 종목의 센터장님들은 반도체를 꼽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3월 수출 입동량 보면은 이제 수출, 반도체 수출이 24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는데 이게 시장 전체로라기보다는 반도체 쪽에 좀 국한되는 호재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 그동안은 거의 반도체가 좀 독보적으로 좋았고요. 이번 1분기 실적도 아까 좀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좋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이번 3월 달 수출 데이터 보니까 좀 부진했던 뭐 디스플레이 쪽, 또 선박 쪽도 좀 살아나고 있어서 좀 이제 온기가 그냥 너무 반도체에 집중됐던 게 좀 퍼지는 그런 좀 국면이 나오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중국의 소비 지표라든가 제조업 지표들이 어쨌든 최악에서 다 벗어나고 있거든요. 또 한국의 3월 수출 보니까 미국 수출 좋은 거야 우리가 다 알지만 중국 수출도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대중국 수출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무조건 반도체 일변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외에 뭐 IT 부품이라든가 또 최근에 부진했던 뭐 조선이라든가 또 중국 소비하면 또 화장품 쪽도 그 보면 미국 쪽은 되게 좋았는데 뭐 아모레라든가 이런 LG생명 같은 대형 화장품 회사라든가 면세점 업체들은 굉장히 좀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도 그쪽이 뭐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온기가 확산되는 쪽을 한번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 호조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쨌든 경기 회복까지 맞물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확산에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좀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과도 맞물려서 반도체의 온기가 다른 IT, 뭐 디스플레이와 같은 IT 부품 뭐 이런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지난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이어갔고요. 최근에는 좀 삼성전자와 같이 이런 반도체에 집중된 매수세를 보였는데 이런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 4월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강도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제 3월까지도 그 많이 샀고 지금 연초 이후로 16조 원 뭐 샀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주식을 좀 많이 매수한 편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매달 그냥 꾸준히 뭐 매수하기는 또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매수 강도 자체는 떨어지겠지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들이 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중국 경기 좀 개선되는 조짐 보이고 있죠. 또 밸류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벤트가 끝난 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매수 기조 자체에 좀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강도는 좀 둔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매수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이 됐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밸류업 관련된 뭐 자동차 일부, 은행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적어도 이제 4월, 5월에는 다른 업종으로도 이제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뭐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4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봐보세요. 이번 주도 삼성전자만 사는지 아니면 온기가 좀 확산이 되는지. 그러니까 안 건들던 뭐 다른 업종을 좀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좀 보이는지. 그러면은 그게 이번 주 한 주만 좀 잘 보면 4, 5월은 좀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이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번 주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이제 주총도 있었고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감이 각동하는 업종들의 흐름도 양호했었는데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4월에도 또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기조 자체는 유지되는데 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총선도 있는 데다가 5월에 가이드라인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네. 참가자들은 일단 한번 가이드라인 또 보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한번 그리고 또 괜히 또 너무 기대했다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대 못 미칠 수 있고 또 거기다 현대차라든가 은행주들이 굉장히 또 2월부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좀 거세진 상황이죠. 그리고 주식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대평가거든요.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모멘텀이 약간 좀 소진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좀 제가 보니까 체크해보니까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중국 지표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4월까지는 좀 밸류업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뭐 이들이 무너진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략은 그런 기업들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너무 올라서 부담됐다면 저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확대해보는. 그래서 하반기, 왜냐하면 또 하반기 모멘텀이 왜 있냐면 밸류업 지수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멘텀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다만 좀 4월은 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4월은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시작으로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할 텐데요. 그동안 이제 기술주들이 시장 확대와 이익 추정치 등 상향 등으로 이제 상승을 해왔는데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춤하거든요. 나스닥이 좀 주춤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아니라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약간 이제 소진됐죠.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미국의 소형주들이 지금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오늘 비슷하잖아요. 좀 못 올랐던 기업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흘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갔던 기술주들보다는 좀 기술주 내에서도 못 올랐던,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최근에 삼성전자 좋잖아요. 그동안 네. 좀 못 올랐던, 아니면 반도체 전공정,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부품 이런 쪽으로 저는 기술주에 좀 확산될 수 있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주들도 기술주인데 사실 전혀 못 갔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내에서 좀 약간 덜 오른 기업들이 좀 저는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눈여겨볼 업종은 또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센터장님들께서도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실적은 그냥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가 제일 좋은데 근데 반도체 이제 워낙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올해도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너무 오른 거는 투자하지 마시고 갖고 있다면 그냥 들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만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요새 진에어에 대해서 이 증권가 평가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 LCC라든가 또 조선업종도 올해 실적 좋아지는 건 이제 명확하고 또 화장품 회사들도 역시나 실적 전망치들이 좀 최근에 올라가는데 좀 약간 다른 점은 중국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까지도 실적 전망들이 조금씩 이제 돌아서니까 이런 업종들은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이어서 LCC, 조선, 화장품 이런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월 시장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세장 기조는 조금 더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한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못 오른 기업들이 순환 상승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안 간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저는 차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못 올랐던 업종 중에서는 조선업종이라든가 또 의료기기 업종들도 그동안 좀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업종. 또 그리고 인테리어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주택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좀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사실 건설 주택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소외주에서 순환매가 한 번씩 도니까 인테리어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모멘텀 측면에서는 5월에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설립이 되니까 한번 우주항공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의료기기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우주항공주의 모멘텀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